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함수에 대해 알 수 있고 함수를 한번 정의해보고 그리고 활용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란 영어로는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른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들어보시면은 함수라는 말도 쓰고 function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냥 단지 영어로 하는 거니까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 우리 이제 제 fx라고 하나 띄워놨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또는 고등학교 때 fx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통상 이렇게 많이 보죠. 보시면은 y는 fx 이런 식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함수는 x 값을 우리가 주게 되면은 거기 안에서 어떤 수학 계산을 한 후에 y 값을 내뱉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함수라고 하는데 프로그래밍에서도 똑같이 동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예시를 한 번 더 보여주면은 우리는 x를 넣으면은 이 안에서 이 통 안에서 어떤 수학 계산을 하고 y 값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fx가 2x 플러스 5라고 할 때 x는 4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하는 게 2 곱하기 4 플러스 5가 돼서 결과는 13이 됩니다. 그래서 y로는 13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 안에 있는 이 수식 저희는 앞으로 기능이라는 말을 쓸 건데 이런 기능이 정의된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함수는 하나의 특별한 목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계된 코드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 x 플러스 5라는 게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수학 계산을 하는 기능, 곱하기 2를 하고 플러스 5를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똑같은 키워드 또는 똑같은 기능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우리가 반복할 수 있게 함수를 사용을 하면 최소한을 줄여서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모듈화, 하나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놓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드의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남들이 내 코드를 보거나 내가 나중에 추후에 작성한 코드를 다시 봤을 때 이해가 쉽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기능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도 손쉽게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지보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나서 서비스단을 시작했을 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모듈로 만든 게 함수이기 때문에 특정 A라는 기능에서 에러가 났다. 그러면 우리는 A의 함수를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A의 함수만 전체적인 코드를 보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보수가 쉽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 예시 같은 걸 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왜 함수를 사용하는지, 함수를 사용하면 뭐가 좋은지 알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앞으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수업도 아마 이제 나오게 될 건데 그때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중에서 전처리 단계라는 게 있는데 전처리를 하는 거예요. 한번 예시로. 그래서 텍스트에 있는 키역을 모두 제거하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밑에 데이터 보면은 리뷰 리스트 1, 리뷰 리스트 2라고 해서 뒤에 리스트형으로 문자열이 막 써져 있어요. 윌 스미스가 하드캐리 크크크크 그리고 뭐 색감도 노래도 너무 화려하고 뭐 재밌어요 크크크크 이런 이제 문자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얘는 우리 알라딘 영화의 네이버 댓글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크크크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크크크가 2개, 3개, 6개 막 이렇게 있는데 얘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싶은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려면 우리는 문자열 함수 중에서 replace라는 함수를 알고 있어요. 문자열 할 때 한번 했었는데 이때 키읔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그래서 제가 테스트로 가지고 왔는데 S는 윌 스미스가 하드캐리 크크크크가 있고 S.replace 키읔을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꿔라 라고 하면 키역이 사라집니다. 이걸 사용해서 이 위에 있는 모든 리스트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리스트니까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뭐 사용하면 편하죠? 그렇죠. 포문을 사용하면 이 안에 있는 리스트를 하나씩 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포문을 돌아주는 거예요. 리스트 1으로 리뷰에 이렇게 담게끔 해서
포문을 돌게 되면 review.replace 마찬가지로 리스트 리뷰 2, 리뷰 리스트 2에서도 포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밑에 크크크크가 전부 다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근데 보면은 리스트가 2개고 우리가 포문도 2개입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작업을 지금 2번 반복해서 사용을 했죠. 이런 경우 우리가 함수를 만들면 좀 더 심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선 처음에 def라고 해서 define, 정의하다의 줄임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함수명을 사용을 하고 여기에다가 입력값, 내가 앞으로 넣을 데이터 값을 이걸 넣겠다라고 명시하는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자세한 건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반복했던 이 포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가 함수를 정의를 해 두면은 밑에 보시면 이 함수명으로 그냥 이렇게 호출만 하면 돼요. 한마디로 그 포문도는 기능을 하나로 묶어 두고 나서 그 기능을 한 번 사용하고 2번 사용하고 그러면은 밑에 결과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뭐가 좋냐? 리스트가 딱 2개뿐일까요? 데이터 분석하면 이런 문자들이 많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 포문을 만들어서 쓸 필요 없이 이 함수만 가지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만 바꿔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기능을 하니까. 이런 게 이제 함수의 장점이고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구조를 한번 자세하게 보면은 먼저 우리 def, 정의를 내리다 의 줄임말 앞에 3개만 해서 def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함수를 만들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함수를 정의한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함수명, 파란색으로 써져 있죠. 함수명을 쓰고 그 안에 매개 변수를 씁니다. 여기 이 매개 변수는 함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데이터입니다. 아까 우리 fx 보였죠. fx y는 fx 했는데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x값을 집어넣는 거였잖아요. 여기에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매개 변수를 집어넣음으로써 기능 수행을 하게끔 얘로 인해. 그래서 이 안에는 당연히 이제 포문과 입부문처럼 콜론에 들여쓰기를 해서 실행 문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turn. return은 반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반환하는 걸로는 여기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반환할 데이터를 반환 변수 부분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함수로 제가 예시 들었던 이 y는 fx 이 부분에는 이 앞에 있는 매개 변수는 여기에는 x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 반환 변수가 y값이 됩니다. 즉 결과가 y였잖아요. 이 반환 변수가 이 함수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예시가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정확하게 익히도록 할게요. 일단 함수를 만들고 이제 호출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def라는 키워드로 우리는 함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함수명을 numberSum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숫자를 전부 다 더하는 기능을 만들려고 numberSum이라고 했고요. 이 안에 매개 변수는 지금 몇 개 있죠? 2개가 있죠. num1과 num2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 라고 했을 때 이 밑에 result는 num1 플러스 num2라고 하죠. num1과 num2가 들어가서 더한 다음에 result에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num1이 10이고 num2가 20이면 result는 30이 되겠죠. 그래서 그 숫자를 return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호출을 한다고 해요. 이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numbersum 함수명 그대로 썼죠. 얘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입력을 2개를 받습니다. num1과 num2 그래서 여기에도 숫자를 2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2개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result라고 해서 이 부분이 num1은 아까 3이었고요. 그쵸? num2는 10이었습니다. 2개 더하면 13 그래서 이 result 값이 13으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return 되는 게 실제로 밖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변수에 집어넣어서 이 변수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이 된다는 거는 걔가 이제 반환이 되는 거고 반환이 된 숫자를 변수에 받아서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직접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피터 노트북의 이름을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number sum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number sum 외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함수명을 당연히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 이제 매개 변수를 쓰는데 저는 num1과 num2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콜론, 엔터 누르고 pt와 똑같이 리절트는 num1 플러스 num2라고 합니다. 그리고 return result라고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함수가 정의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number는 number underbar sum이라는 이름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컨트롤 엔터 누르면 13이라고 결과가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가 만약에 10과 30이라면 40을 결과로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앞으로 덧셈 할 때는 그냥 이 안에다가 숫자만 이렇게 숫자만 넣으면 알아서 덧셈을 해주는 기능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함수 기본을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